대학생이 되고 두 번째 겨울방학이었다. 나도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으니 과외 스케줄 짜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. 방학 서비스로 사회 수업을 추가하고 교재를 좀 더 세련되게 편집하는 등 고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다. 중3 연합고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내 수업은 더욱 입소문을 탔다. 내가 가르친 학생들 대부분이 원하던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예비 중3 학부모님들이 그룹을 지어와 합류를 원했다. 이듬해 5월 중간고사 기간. 내 학생 수는 어느덧 40명에 가까워졌고 나의 월 수입은 무려 900만 원을 찍었다. 내 나이 22살이었다. 월 900만 원. 현역 대학생에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수입이었다. 300, 400만 원일 때는 여기저기 자랑도 꽤 했었는데 그 이상이 되면서 도리어 쉬쉬하며 조용히 지냈다.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았다. 2등이 된 사람은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을 하겠지만 정작 수십억, 수백억을 받게 될 1등 당첨자는 누가 알까? 알아볼까? 숨죽여 지내는 것처럼 말이다. 그땐 그랬다. 당시 22살의 나에게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그 돈은 로또 1등처럼 어마어마한 숫자였다. 감사했고 무서웠고 길을 걷다가도 멈춰서서 주위를 휘 둘러볼 만큼 가슴이 두근거렸다. 그런데 왜 갑자기 그만두고 미국에 간 거예요? 그때나 그 후에도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. 그렇다. 그토록 어렵게 구축해놓은 나만의 복권을 나는 한순간에 내려놓았다. 과외가 한창 잘 나가던 어느 날 나는 돌연 휴학을 하고 뉴욕으로 떠났다.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을 때도 밤새워가며 악을 쓰며 피하려 했던 휴학이었다.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충분한 등록금을 벌게 되었는데 휴학비를 내다니 2000년대 초반 전공에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면 휴학을 하는 것도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흔하지 않을 때였다. 나의 갑작스런 이 결정에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. 아니, 영문과도 아니고 경영학과도 아니고 국문과가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해? 애써 모은 학생들 아깝지도 않니? 그걸 다 포기하고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. 바보 같다고도 하고 미쳤다고도 했다. 그 질문들에 대해 그때의 나는 한 번도 명확히 대답한 적이 없다.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. 그냥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미국에 가보고 싶었고 이왕이면 뉴욕이면 좋겠다 생각했고 단순히 여행이 아닌 살아보고 싶었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았다. 그때까지 제주도 이외엔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던 나였다.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를 쳐다보시는 부모님을 진정시키기엔 이미 늦은 때였다. 나의 휴학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비행기표도 단일 어학원도 모두 알아본 후였다.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. 바로 비자 문제였다. 미국 비자를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관문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. 당시 미국에서 3개월 이상 공부하는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꽤 많은 잔액이 들어있는 부모님 혹은 후원인의 통장이 있어야 했다. 우리 집에 그런 목돈이 고스란히 머물러 있는 통장이 있을 리가 없었다. 유학원에 물어보니 미국 정부는 외국인이 학생 신분으로 자기네 나라에 와서 일하고 돈 벌어가는 걸 매우 싫어한다고 했다. 그러니 어느 정도 집안이 부유함을 증명하여 얘는 정말 얌전히 공부만 하고 학비만 잔뜩 쓰다 갈 애구나 라고 안심을 시켜야 미국 학생 비자가 잘 나온다는 것이다. 난감했다. 실제로 그 유학원에서 나보다 먼저 비자 인터뷰를 보는 팀들 중에 30-40% 이상의 학생들이 면접에서 떨어졌다. 나의 미국행은 일부 학부모님께 책임감 없는 선생이라며 욕먹을 일이었으며 이제 겨우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선생님 미국 가면 우리는 어떡하냐며 매달리는 학생들을 매정하게 떼어놓아야 하는 일이었다. 그런데 비자를 못 받아서 도루묵이 된다?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다. 그러나 당시 나에겐 그렇게 큰 금액을 통장에 넣었다가 며칠 후 바로 다시 드릴게요 라고 부탁할 친척도 지인도 없었다.
학생 비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현지 어학원의 학비를 미리 내고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인터뷰 요건이 주어진다. 과외로 자리를 잡은 지 1년도 안 되어 내린 결정이었고 미국 어학원의 한 학기 학비와 비행기 값을 치르고 나니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도 잔고 증명을 하기엔 한창 부족했다. 어떻게 해야 하나? 고민을 하고 있던 나에게 내 서류를 들춰보던 유학원의 조교가 이런 말을 한다. 종희 씨는 성적표를 맨 앞에 두고 내밀어 보세요. 잘하면 통과될 것 같은데요? 맞다. 수많은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서류들을 포기해 놓는 순서 같은 건 따로 없었다. 한두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학기 A+였던 나의 대학 성적표는 내가 봐도 기하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. 코카스를 내장에 들이부으며 만들어간 내 성적표를 믿어보기로 했다. 나는 조교의 조언대로 나의 지난 대학 성적표를 맨 위에 올려놓고 서류 봉투에 넣어갔다. 대망의 미국 비자 인터뷰 날. 햄버거를 얼마나 많이 먹은 건지 몸짓이 나의 5배는 되어 보이는 백발의 남자가 유리병 너머로 앉아서 나를 호명한다. 그 앞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밤새 연습했던 영어 대답들을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다. 노란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들을 꺼내어 책상에 탁 올려놓고 메뉴의 성적표를 유심히 보는 그 앞에 나는 그저 처분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오돌오돌 떨며 앉아 있었다. 커다란 몸짓의 미국 남자는 내 성적표를 한 손에 들어 한창을 읽어보더니 코 위에 걸친 돋보기 너머로 눈을 치켜 올려 나를 유심히 쳐다본다. 떨리는 순간 와우!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한쪽 눈을 찡긋하며 합격 도장을 꽝 찍어준다. 잔고 증명할 통장 사본이 없어 괜시리 오버해서 준비한 다른 자료들은 들춰보지도 않은 채였다.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너무나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땡큐 대신에 감사합니다가 연신 튀어나왔다. 좀 전에 나처럼 오돌오돌 떨며 줄을 선 채 기다리는 다른 학생들이 세상 부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.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. 나중에 몇 년이나 한창 흐른 후 언니에게 들었다. 그날 공항에 나를 데려다주고 되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시고 엉엉 우셨다고 한다. 조수석에 앉아있던 언니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옆 갓길에 함께 서서 들썩거리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는 것 이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. 막내딸이 머나먼 땅으로 유학을 가는데 당신이 해주실 게 없어 그게 그렇게 미안하고 서러우셨을까? $100짜리 몇 장 배낭에 넣어주시지 못한 스스로의 상황이 답답하고 초라하게 느껴지셨던 걸까? 수년 전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아버지가 그날 그렇게 한창을 우실 일이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나는 그날 비행기를 타지 않았을까?